세찬 힘을 품고 몰아치는 바람, 거대하게 뿌리내린 검은 바위, 쪽빛 너울이 온 땅을 감싸 안은 섬 제주. 이곳의 청정이라 불리는 생물들이 저마다 고유의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자원으로서 초록빛, 인류의 건강을 치유하는 붉은빛, 그리고 시원한 바다를 품은 푸른빛. 이들은 생명력과 천연이라는 가치로 바이오 산업을 물들이고 있죠. 제주는 청정 지역입니다. 제주 바다가 주는 청정함, 지속 가능함, 그리고 다양성. 세계적인 물이라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생물, 그리고 생명을 위한 기술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 산업. 그 중심에 제주가 있습니다. 제주의 서쪽, 여기는 용수리 마을입니다. 제 두 번째 터전이에요. 저는 제주살이 5년차 새싹보리를 재배하는 송순이라고 합니다. 제주는 내 남은 노후를 이곳에서 보내야겠구나 마음먹고 내려온 곳이에요.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농사를 시작하게 됐죠. 무슨 자신감인지 딸에게 호언장담했거든요. 내가 사람을 위한 새싹보리를 만들어 볼게. 새싹보리가 몸에 참 이로워요. 그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습니다. 딸이 보리 새싹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사료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먹는 걸로도 충분히 되겠구나.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딸이 개발한 수경재배 방식으로 우리는 식물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만큼 자랐을 때가 제일 영양 성분이 좋아요. 정말 새싹이 이쁘죠. 이렇게 자란 새싹 보리를 먹기 편하게 분말 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분말을 어떻게 만들지 싶었던 거죠. 저걸 어떻게 가루를 만드는지, 어디다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막연하고 이제 그냥 막막했죠. 이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러 갑니다. 부탁되고 기계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을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알려주더라고요. 차이가 있나요? 열풍 건조랑 비교를 하면 네. 이제 그 새싹보리를 건조했을 때 제품을 나오기까지 많은 기계가 또 설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중소기업은 그런 거를 다 장만하고 시작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모든 시설을 좋은 건 장비에 다 갖고. 네, 오늘 저희가 보리 동물 원조를 하려고 갔다가 지금 바이오 산업이라는 필드에서 우리 공장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도와주는 이들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볼 생각이에요. 새싹보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배한 작물을 분쇄할 수 있도록 건조시키는 겁니다. 지금 건조 상태는 아주 잘 돼 있는 상태. 말로는 단순해도 고가의 장비와 체계적인 생산 시설이 없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죠. 송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으로 키워낸 농작물로 사람의 건강을 돕는 식품을 만드는 일. 낯선 땅 제주를 제2의 터전으로 잡은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은 이들에게 아주 큰 기회입니다. 바이오 산업. 설명하자면 바이오,
즉 생명을 공학 기술적으로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방대한 범위 안에서도 그 응용 분야에 따라 크게 레드, 그린, 화이트의 색깔로 구분하는데요. 인류의 건강과 맞닿은 인체 의약품, 백신, IT 헬스케어의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레드 바이오.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의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그린 바이오. 에너지, 화학 소재의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화이트 바이오가 그 핵심이죠. 바이오 산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전 세계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식량 부족 문제, 이상 기후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부분들의 그 숙제들을 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이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은 바이오 경제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 내외 빠르게 성장할 거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 330조 원에서 2020년 635조 원으로 연평균 9.8% 성장한 상황.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도 약 6조 5천억 원에서 13조 9천억 원, 연평균 1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서 거대한 바이오 경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새로운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명과학 분야에 많은 투자와 이러한 흐름을 따라 최근 우리나라는 바이오 경제 2.0 정책을 발표하며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제약, 소재, 에너지, 식품을 포괄해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바이오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 이를 통해 2030년 바이오 경제 생산 100조 원, 수출 규모 약 63조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경제에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아주 불충분한 걸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걸 산업화하는 데에서 이제 뒷받침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프로덕트를 내고 그게 이제 경제에 기여하는 거죠.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 제주는 바이오 산업에 힘을 보탤 하나의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의 육성 전략을 발표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제주도가 열겠다는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발표한 건데요. 눈여겨볼 것은 기존의 레드, 그린, 화이트의 구성이 아닌 제주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해양 바이오가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 전략을 새롭게 체계화하면서 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전략이 변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시장 규모 자체를 6,50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의 제조업 부분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바이오 산업의 육성 전략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의 가치를 2배로 더 확대하는 전략이다. 청정 환경과 다양한 생물 원료가 풍부한 지역. 이러한 이점이 주는 잠재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품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제주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바다와 육지를 잇는 연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제주 토착 해조류를 연구하는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조사팀인데요. 해조류의 환경과 시료 채취를 위해 오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채취하기 전에 촬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 2분 정도 촬영하고 생태 확인하고 길이 측정하고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어떤 조사를 위해 물에 들어가시나요? 저희 지금 생태 환경 중에 모자반 환경 촬영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열매 모자반. 네. 큰 열매 모자반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서식해요?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오늘 채취할 제주의 토착 해조류는 큰열매 모자반입니다. 바닷속 군락을 이뤄 자라는 다년생 갈조류인데요. 제주 연안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죠. 바로 이것이 큰열매 모자반. 해양 생물들에게 은신처가 되어주고 산소를 내어주며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데 큰 몫을 하는 녀석들인데요. 이들의 생장과 성숙 패턴 등을 분석해 바다의 환경이나 개체의 증식을 파악하고 또 해조류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키 어느 정도 자랐어요? 지금 모자반 상태 너무 좋고 옆에 주변 안반에도 많이 커졌어요. 아니 더 큰 것도 있고. 네. 이게 평균 사이즈. 그리고 블럭에 너무 이쁘게 자랐어요. 네. 이거는 1년생. 밝은 표정을 보아하니 연안의 생식 환경이 꽤나 좋은 모양입니다. 큰열매 모자반은 해양 생태계 안정과 조성에 큰 도움을 주지만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개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옛말이 됐죠. 모자반은 다른 해조류보다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해조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자반이 품은 산업적 경제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양식하기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열매 모자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품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감태보다도 그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감태보다는 상당히 많거든요. 한 3배에서 한 33배 정도까지 높아가지고 기능성 효과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큰열매 모자반에 집중해가지고 바이오 산업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취된 큰열매 모자반은 주요한 해양 자원이지만 아직 양식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 양식장에선 모자반의 종자를 채취한 뒤 어린 종자까지만 키우죠.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저희 일단 큰열매 모자반 같은 경우에 우리 해조 중에서 가장 다년생으로 한 9년생이 됩니다. 성장이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식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영향도 많고 또 파랑이 좀 높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종자 키우고 나서 저희 종자가 한 2에서 3cm 정도 된 놈을 저희들이 바다에 심는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죠. 아직은 관리하는 방식에 그치지만 머지않아 대량 양식이 가능해진다면 해양 바이오의 원물로서 다양한 분야에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겁니다. 이렇듯 풍성한 해양 자원이 뿌리내린 제주. 해양 바이오를 선택한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생물의 다양성 때문인데요. 모자반뿐만 아니라 이곳에선 제주만의 해양 자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었었는데 제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작년에 최초로 보말 인공산란 유도에 성공을 해서 새끼를 만들었고 1년 동안 사육을 한 결과 한 1cm까지 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큰열매 모자반과 마찬가지로 해양 자원들은 일정 기간 성장하면 모두 방류될 겁니다. 마을 어장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 생물의 종자를 생산하고 복원하는 등 자원 보존에 힘을 보태려는 건데요. 이는 결국 바이오 산업 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돕고 미래 고부가 가치의 보석으로 탈바꿈시키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해조류인데 특히 제주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 동해보다도 상당히 종다양성이 높거든요. 이 청정하다 보니까 청정에서 해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 해양 바이오 사업과 연계된다면 어떤 제주만이 갖는 어떤 특산물로서 해양 바이오 산업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 생물의 80%가 서식하고 있는 그야말로 자원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중 바이오 산업에 활용되는 해양 자원은 겨우 1% 미만. 바다에 둘러싸인 제주의 힘찬 파도 밑에는 여전히 수십 수백의 진흙 속 진주들이 가치를 품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비단 바다에 한정되어 있지 않죠. 제주 땅에는 수천 종의 생물 자원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물, 곤충, 육상 척추동물, 균류 등 조사된 생물의 종만 해도 무려 9천여 종. 이용 가능성을 따지면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가 유독 청정에 강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물의 한 70% 정도가 제주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는 이제 북방계 식물의 남방 한계선 그리고 남방계 식물의 북방 한계선인 딱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고 중앙에 한라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서 아열대 기후부터 아한대 기후까지 기후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그리고 일기의 변화가 뚜렷하다 보니 좀 더 다양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은 생물의 쓸모를 찾아 나서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오르는 기업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유용 소재를 발굴하고 나아가 이를 산업화하는 노력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죠. 그 다양한 생물 다양성, 천연물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오 원료 부분에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산업화와 되어서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순환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린 바이오에 그 관련되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다양한 그 기업 경영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래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기업 그린 바이오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이제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과 함께 청정한 자원이 더해지며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제주 바이오 산업.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입니다. 송순인 씨가 이곳에 도움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제주의 농산물을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정기능성 식품센터는 제품 개발과 생산 전 과정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보면 많은 좋은 농산물을 갖고 있죠. 그 농산물을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제주 기업, 특히 식품 기업들의 원료를 만든다든지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이 센터를 이용해서 기업들의 제품을 만들어주고 생산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뗐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생산 시스템을 모두 갖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죠.
센터는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설비와 인력을 필요한 만큼 선택해 이용하게 하고 기업은 제품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고, 나아가서 미래의 먹거리는 아무래도 식품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저희 제주도 기업들을 열심히 지원해서 제주도가 바이오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산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식품업계는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가능성의 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죠. 제주의 청정에 반해 4년 전 식품 사업에 뛰어든 한 중년의 사연도 그렇습니다. 화산 한반이 오랜 시간 여과해낸 맑은 물로 우리 생활에 아주 친숙한 식품을 만들어냈죠. 용암 해수에서 태어난 액체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면 전부 다 고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네랄이 충분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이 용암 해수로 이 스프레이형 액상 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만 있는 건데 세계에도 지금 이런 물이 없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무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진짜 미네랄 용암 해수에 대해서는 저는 할 게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암 해수의 가능성만 보고 무작정 뛰어든 식품 사업. 액체 소금이라는 낯선 식품이 상품성을 인정받기까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용암 해수센터에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품목으로 허가받는 첫 단계마저 무사히 통과할 수 없었을지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허가를 받는데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처음에 시각청을 찾아갔더니 저보고 봉이김선 다리냐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바닷물 팔겠다. 이게 소금이다 보니까 일반에서 생산을 안 해줘요. 기계들이 다 안 좋아지니까.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에서 도움을 안 줬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고단하게 한 건 용암 해수를 생소해하는 사람들의 인식. 발로 뛰며 그들을 설득하고 생산 기반을 닦아 판매 목전에 이르기까지. 이제 액체 소금은 제주의 미래 식품 산업을 견인하는 바이오 산업으로 도약할 일만 남았습니다. 용암에서는 내 인생입니다. 나머지 인생. 자연이란 광활한 품 안에서 강한 청정의 힘으로 빚어진 제주의 자원. 바이오 산업이 찾아야 할 해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를 가치 있게 세공할 방법을 찾는 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몫이죠. 바이오 산업 전망은 정말 무지 밝습니다. 이 푸르른 보석을 나침반 삼아 우리가 나아갈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이오 산업이 마주할 내일, 이제 그곳으로 함께 여정을 떠나볼 차례입니다.